논리적 엔티티를 노드라고 하고요. 논리적 노드 오브젝트인 노드들은 물리적 개체에 대응할 수 있는 될 수도 있고, 노드는 CSA 탑재형이거나 CSAP 탑재형입니다. CSA 탑재형이라는 하나 이상의 원 M2M CSA를 포함하는 논리적 엔티티이며, 원 M2M A는 업거나 복수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커먼 아까 서비스 있죠. 여기서 서비스 노드, 인플러스 노드, 도관 노드다. CSE 비탑재형이 있어요. 원 M2M CS 하나 포함하는 논리적 엔티티이며, 복수기 원 M2M A를 포함하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전용 노드, 넌 원 M2M 노드, 어플리케이션 데디케이션 노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 인플러스 노드. 근데 CS에 탑재했다는 거는 서비스 노드, 인플러스 노드, 도관 노드가 있다는 거죠. 각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는 원 M2M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공통의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일본 노드고요. 어플리케이션 전용 노드는 원 M2M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M2M 디바이스로 M2M 서비스 로직만을 포함하는 제한단 기능을 가진 제한적 디바이스. 중간 노드는 디바이스 노드들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연결을 미들웨어 같은 역할을 하죠. 미들 노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노드다. 인프라스트럭처 노드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위치해 M2M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 넌 원 M2M 디바이스 모드는 노DN이죠. 원 M2M 네트를 A, CS를 가지지 않는 노드이며 관리들을 포함해 상호 연동할 목적을 위해서 원 M2M에 붙어있는 노드를 말한다. 되게 복잡한데 참조 모델이니까 보세요. 공통 서비스 엔티티 포함하는 다양한 공통 서비스들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기능들은 리소스를 통해서 MCC, MCA 및 MCA 레퍼런스 포인트를 통해서 노출된다. 여기 관련된 게 아까 CSE가 포함된 안제였어요. CSE가 이런 게 많아요.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CMDH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 분석 기능,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정보 변경에 대한 거, 그룹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디스커버리, 네트워킹, 3GPP 연동 기술, 로케이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장치 관리하는 등 체인징하는 부분, 차징하는 부분, 이렇게 좀 기능들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 표준인에서 전체 이런 레퍼런스들 참조, 이렇게 전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레퍼런스를 다 이렇게 참조해서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 아키텍처에 있어서 레퍼런스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참조해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조, 이렇게 이런 어플리케이션, 공통 서비스 엔티티,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가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공통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많은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ISO EICT에 대한 표현들은 현재 이렇게 같이 유저 도메인, 오브젝트 도메인, 센싱 액추에이션 도메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도메인,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도메인, 인체인지 도메인, 이렇게 각각 도메인 앞에 원 M2M처럼 이것도 따로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ITU-T에서도 이런 인터넷 띵스로 해서 이런 데 관련돼서 디바이스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서포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좀 앞에서 원 M2M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가 있고요. 여기 인프라로 있습니다. IoT-A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제 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I2A는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하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조이엔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LG 같은 데서 올조이엔을 선택한 사무 인터넷 아키텍처예요. 올조이엔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앱들은 라우터와 우리 통신하며, 앱들은 라우터를 통해서만 다른 앱들과 통신한다. 그래서 올조이엔에서의 네트워크, 모바일 앱이 있고 인베드에서 이렇게 라우터 통해서만 통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조이엔에서는 하나 앱은 자기만의 라우터를 갖고 디바이스는 하나의 라우터를 갖고
다른 디바이스는 라우터를 이렇게 라우팅하는 부분에서 그냥 이것들이 이제 OCF와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OCF, IoT는 리소스 기반 RESTful 아키텍처 모델을 갖고 CRUD이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and Notification 오퍼레이션을 해서 대문 없이 Concurrent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저사양, 저전력 기기에 대해서 IoT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REST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스트롱 프로토콜이죠. 아까 저희가 배웠던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던 UDP/IP, TCP/IP 펜 쪽이 있고 레저. 그래서 여기선 블록체인 레저를 쓰지는 않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커넥티비티나 IoT 베이스 1에 대해 있고 리소스 2에서 리소스 매니저, 베이직 서비스 각각에 대한 프레임워크 요소가 Common Solution, Establish, Common, Define, 상용용성, Innovation, Necessary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스레이드 그룹에서도 넥스트에서 구글에서 스레이드 그룹인 i3 풀 802 15.4를 전제로 해서 기존 관련 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에 대한 전력이라든지 IP 프로토콜에서 이런 스레이드 프로토콜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좀 아키텍처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이코노미 싱 사물 경제라는 머신 커머스에 대해서 자율주행차 IoT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IoT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사람과 사람이 물건을 사는 커머스는 그 사물 경제 그래서 머신 커머스에 대한 시대가 왔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퓨처 테크놀로지 컨버전스가 이런 IoT 기술은 전체 실세계 수많은 정보, 자산들을 딜터화시키는 것이고 하이퍼 커넥트, 피지컬 앤 버추얼 오브젝트에 대한 IoT 쪽이고 AI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면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라는 데이터나 자산들을 분석해서 상품화된 정보, 상품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만들어낼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 상품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초연계사에서 국경을 넘어 크로스보더하게 거래, 데이터 거래, 유통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거래될 것이라서 IoT, AI, 블록체인도 이렇게 컨버전스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유명 모델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테크들 이제 블록체인 코어가 있죠. 저희가 배웠던 분산 원장, P2P 네트워크, 컨센서스 알고리즘, 샤딩 테크,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데 결국은 이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고객들은 유저들은 인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이 밑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ABCD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인테그레이션, 컨버전스 레이어가 중간에 있어야겠죠. API 게이트웨이처럼 MSA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 UX 관점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시미스하게 잘 라우팅돼서 블록체인과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가 다 아울러지는 모습들로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드리븐 인노베이션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 글로벌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섹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UX, UX는 좀 블록체인 넘어진 사람이 많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쪽에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모델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IoT는 융합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로지스틱스 그리고 로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메인테넌스 데이터, 프레트스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거기는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진행이 있는데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생되기가 프리딕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Impact of Blockchain on IoT, IoT에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경영화된 블록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IoT 그 데이터를 보니까 블록체인 IoT에서는 예측하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AI에 대한 트렌드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실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세탁기가 자동적으로 슈퍼마켓과 통신해서 품질, 선호도, 시간, 가격면에서 최적의 주문을 하고 스스로 고장 관리를 하며 새로운 세탁 방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최적의 에너지 비용, 시간대별 에너지 가격제라든지 운영되는 거죠. 세탁기, 냉장고가 자동적으로 슈퍼마켓과 통신해서 물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장을 예측해서 필요한 부품을 찾고 미리 공장에서 주문하죠. 그래서 원료 비용을 줄이고 최저가 딜을 수행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고 상황 시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차의 위치 및 방향을 미세 조정해서 인체에 달린 IoT 센서로부터 사고 사항을 정확히 인식해서 최적의 병원으로부터 앰뷸런스를 부른다.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IoT 블록체인 AI죠. 이런 모든 시나리오 외에도 다른 많은 운용들이 IoT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많은 공장들이 이런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에 연결된 수십억 개 IoT 디바이스들이 이러한 변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더욱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돼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어적인 측면의 IoT 활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의미의 IoT는 제조, 의료, 농업, 광업, 기산, 에너지, 물류 등 산업의 모든 분야의 적용이 더욱 무궁무진하며 선제적 수집의 가치는 절대적이죠. 제프리 리킨 교수의 책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에너지 및 물류망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의 포텐셜이 다른 기술과 접목될 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기술과 같은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무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개의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간에 통신하며 소유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앞에 있었던 보안 문제가 있죠. 보안 문제로 인해서 현재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을 비트코인이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관련 기술이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블록체인 AI IoT 전략이 아까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죠. AI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를 하드웨어로 구축한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 TPU가 있는데 그래서 AI 칩 개발해요. 엔비디아, 엠마전도 경쟁하고 있고 조그만 IoT 랩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AI를 적용해요. 그래서 조그만 IoT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합니다. 페더레이트 러닝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데이터에 대한 것을 블록체인으로 공유해서 합의해 나가는 거죠. 빠른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적용 분야가 바이오, 물류, 환경, 에너지, 자율주행층 등은 엄청난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전체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터넷, 클라우드에 한다면 그것은 클라우드 엣지 단에서 IoT 단이나 네트워크의 엣지 단에서 많은 걸 처리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서 페타플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실제 엣지 단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거의 많이 10분의 표현됐지만 더 타임 리듀스가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거 다 인터넷 통해서 클라우드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각각 엣지 타임에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타임이 줄겠죠.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드론이 찍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AI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BCD 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드론을 활용한 큰 적외선 기반 정밀 농업을 하는 거죠. 데이터 각도에선 드론을 활용한 농업 지역의 근적외선 사진을 매일 또는 매주 찍는다. 풀 HD나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그것도 IoT 연동이죠. 다른 드론들과 지상의 트랙터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며 작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떤 액션이 필요할지 자동으로 생각해냅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연초에 미리 추수 때 작황을 예측할 수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선물상이라고 하죠. 예측이 되면 미래의 농장, IoT, 드론, AI, 블록체인 돼서
퓨처 팜 앤 스몰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서베이에 대한 드론이 있고요. 플립 트랙터 같은 거 이제 플립에 대한 AI나 IoT가 들어가고 스마트 컨트랙터는 뭐 텍스팅 소외도 뭐 축산물 이력에도 이제 그 IoT 쓴다고 하는데 파밍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융합 서비스의 스마트 팜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는 저희가 앞에서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스마트 계약은 계약의 협상 또는 성과를 촉진, 검증하는 시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토콜이죠. 스마트 계약은 1990년에 닉 자부에 처음 제안되었죠. 스마트 계약의 지지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 조항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체 시행되거나 자체 시행됐다고 부르거든요. 코드 자체가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코드 is law처럼 되는 거죠. 스마트 계약의 목적은 기존 계약법보다 우수한 보안을 제공하고 계약과 관련 사항에서 뭐 코드 is law라고 표현하죠. 코드 자체가 법이다라고 하는 데서 약간 이거는 또 혁신적인 부분인데 스마트 계약은 주로 크립토 통화와 관련돼서 사용됐죠. 스마트 계약 분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사실은 이더리움을 넣으면 거기에 관련 토큰이 나오게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ICO 이제 구조, ICO 스마트 컨트롤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였는데 그것들에서 더 많이 저희가 디지털 자산, 아까 말했던 데이터, IoT로부터 모든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롤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이런 정의가 있고요.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IoT에 접목될 것이냐에 대한 거죠. IoT에서 운영 분야, 빅데이터, 뭐 연결 및 통신, 커뮤니케이션이나 디바이스, 에비스는 다르게 표현한 것은 운영 분야, 빅데이터 분석, 연결 및 통신, 커뮤니케이션 쪽이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면서 빅데이터 분석이죠. AI가 활용이 될 것이죠. 딥러닝이 활용되는데 결국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수행하는 거죠. 여기 관련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코드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그래서 원장이나 에이전트처럼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들은 서로 간 M2M 기계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드론과 빌딩 사이에 있는 센서 이쪽이 바람이 만약에 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데이터 제공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의 예인데요. 물론 빅데이터들은 서로 머신 투 머신 기계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합의 같은 이거는 뭐 빼고 넣고 아니면 이걸 얼마나 결합했을 때 기계들끼리 거래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트랜잭션만 보냈지만 여기에 단지 트랜잭션이 일하는 조건만 붙여주면 스마트 컨트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기계에서는 예를 들면 물류에서 따졌을 때 온도나 습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조건만 붙여주면 스마트 컨트롤가 된다는 것이고요. 좀 더 생각해보면 중요한 조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생산해내는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종전과 같이 서버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피어들이 주체가 되는 P2P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데이터 혁명의 스타트 포인트고요. 그런데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 가격을 그러니까 프라이싱을 매겨야 되죠. 어떻게 산정, 밸류에이션 아니면 프라이싱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죠. 센서들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기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수익 구조를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분류가 될지 수익 구조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접목된 블록체인은 결국 AI 기술이 각각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에 적용되어 의사결정이나 미래 예측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 함수, 의사결정, 미래 예측을 결정하는데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나누어 수익,
목적 함수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 목적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기여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계산 아니면 공유, 스마트 컨트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분배하면 된다. AI와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의사결정 및 미래 예측에는 AI 기술이 데이터에 적용되며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생산하는 데이터는 내일에는 절대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술은 나중에 쫓아갈 수 있어도 데이터는 나중에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데이터 뭐 바우처, AI 데이터가 처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산한 데이터는 여러 명이 공유한 데이터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갈라파고스 신드롬이죠. 이미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공유 시작했고요. 데이터 혁명, 데이터 공유 시대, 데이터 드림 이노베이션이죠. 공유 경제에서 인맥성 성원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로 이제 구동되는 혁신, 혁명이죠. 생존 전략은 데이터 생산자라는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직장을 만들었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주인공은 데이터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AI가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민거리를 이거에 접합해서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기술들이 이미 다 아까 말씀드린 오픈 API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연결하고 조립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는 사실은 사람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